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상한가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이고요. 오늘 방송 8시부터 10시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한 주 시장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 시장 전망해보는 내용으로 쭉 살펴볼 텐데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유튜브, 웨이브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에서는 실시간 채팅창 기능 이용하셔서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고요. 또 의견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답변도 방송 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우리 시장 한 주 좀 힘차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그리고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연고점 경신을 하면서 1.16%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또 코스닥도 0.87%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잘 가는데 함께 덩달아 웃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시장은 잘 가는데 왜 내 종목들은 안 가나 고민하셨던 울상을 지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구해줘 다음 주 통해서 송률,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9시부터는 강성호 아나운서 그리고 최진욱, 송가람 매니저 함께 하겠습니다. 섹터 레드앤블루 통해서 어떤 섹터가 더 주목해 볼 만한지 혹은 피해야 할 경계 업종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한가 스페셜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필터링 임민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똑똑똑 상한가의 임민소입니다. 오늘도 백인현 매니저가 픽한 스마일 필터링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필터링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동사의 목표가를 10만 5천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YG 엔터의 최근 주가는 GD와 관련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GD는 현재 활동 공백기로 향후 음악 활동을 재개했을 때 재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또 이 밖에 동사의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의 가을 데뷔가 확정되어 있는 가운데 발표한 곡 드림이 빌보드 핫트레이딩 1위를 달성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블랙핑크의 경우 재계약이 예상되기 때문에 8월 말 공연 이후에도 추가 공연이 더해진다면 상당한 주가의 업사이드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필터링으로는 KINX 보겠습니다. 동사는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가센터인 도곡센터를 비롯해서 가상과 분당, 그리고 평촌과 판교 등 6개의 데이터 센터 시설을 임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천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가 2024년 상반기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1,6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연말부터 입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향후 견조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필터링으로는 클래시스 보겠습니다. 동사는 메인 제품 슈링크로 이룩한 고마진 상황 속에서 국내 리프팅 시술의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클래시스는 현재 기기 보급과 소모품의 매출이 급증하면서 영업이익률 50%의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1년 슈링크 유니버스에 이어서 2022년에는 신제품 볼륨어를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외형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볼륨어는 2024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태국, 브라질 등에서 매출 본격화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꾸준히 관심 가져보셔도 좋다고 하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클래시스의 목표가로 3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종목 정보와 증시 일정 그리고 공모 청약에 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102 nhập 통해서 다양한 정보 얻어보실 수 있고요. 스마일 필터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도 다음 주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증권가에서 나온 주목해 볼 만한 리포트 함께 살펴보셨고요. 구해줘 다음 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매니저 박철순, 송률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잡히는 건 이제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두 분 처음 뵙는데 너무 반갑고 특히나 장이 좋아서 좀 웃는 얼굴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듣기로 이 두 분 중에 좀 영앤리치가 있다고 들어서 어느 분이 영앤리치입니까? 일단 이 중에 제가 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쪽이? 저는 리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이? 네. 예.
일단 올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합쳐서 영앤리치로 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정말 제가 좀 기분 좋게 두 분을 뵐 수 있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방송을 함께 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강한 흐름이 보여줬고 뭐 중간에 한번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금요일장까지 힘차게 마무리를 하면서 두 분에게 좀 기분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상승 마감했고 한 주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번 주 좋았죠. 하루 거래가 쉬었던 게 좀 아쉬울 정도로 괜찮았고 사실 어제가 조금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었잖아요. 예. 어제 근데 사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있었고 한데 뭐 장 막판에 오히려 동시효과 때도 튀어 올라오는 모습도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그랬던 상황이었고요. 어제와 같은 이 동시만기일에도 어떤 수급적인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충분히 많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일단 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제가 항상 이제 실적을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사실 작년만 해도 사실 실적 전망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이제 실적 전망이 상당히 많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지수에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지금 주도 섹터 같은 경우 뭐 2차 전지라든지 많은 관심들이 몰리고 있는 대표 섹터들도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실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FOMC 관련된 우려감이 좀 시장에서 있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뭐 하루 이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금리 인상 해봤자 뭐 얼마나 더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그래도 되신다면 역시나 실적만 한 게 없습니다. 실적 좋은 거 갖고 있으면요. 오히려 그럴 때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일단 실적 위주의 종목들 사시고 일단 지금 이제 6월 달이니까 이제 2분기도 끝나갑니다. 또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시작되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종목들 그리고 하반기 이제 실적들 많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반기 전망까지도 괜찮은 종목들로 일단 포트를 좀 꾸려 놓으시면 혹시 모를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해도 훨씬 더 편안하게 아마 대응을 하실 수 있고 수익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2분기와 하반기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들로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좋게 전망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있을 뭐 무언가의 약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차치하려면 실적 위주로 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다음 주에 굳이 뭐 경계를 우리가 해봐야 할 조금은 살펴봐야 할 이벤트라면 FOMC가 있을 텐데 뭐 역시나 이번 달은 좀 동결적으로 보고 계시죠? 예, 저도 약간은 동결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경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약간 안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어떻게 보면은 수급 현황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투자 심리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한 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1조 4천억 규모의 R&D를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약간 반등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6월달 같은 경우는 저는 무난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악재들 저는 어느 정도 차트에 선반영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러우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제 대다수의 지표들의 전망치가 많이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약간 6월 같은 한 달은 우리가 무난한 한 달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외국인 수급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난 한 달 정도의 흐름을 지켜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어요. 지금 본인의 포트에 만약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조정할 필요도 있을까요? 예, 저는 거의 근한 2달째 대형주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꾸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포트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도 약간 차별화를 우리가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박철순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는데 1분기 실적 시즌은 이미 끝났고요. 지금 이제 하반기 우리가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인데 실적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섹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섹터가 있습니다. 단순 기대감에만 움직이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1분기는 이미 뒤로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섹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순환매가
좋았던 2차 전지나 반도체 위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길었던 약간 건설이라든가 이런 섹터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께서 지난주에 전망을 해주셨던 좋은 업종들 흐름 잘 갔나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 원래는 이제 짜자잔 하면서 두 분 밑에 보드가 나오고 수익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안 계셨더라고요? 지난주에 네, 해산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네, 무슨 병원에 일이 있었던 다녔습니다. 거예요? 병원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래서 어. 해산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10만 원이니까요. 배당금 같은 느낌인데 일단 날씨가 더워지니까 네. 병원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소라루라든지 이런 날 것들 드실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른들도 조심해야겠지만 특히나 요즘 아이들 네, 그렇죠. 상당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더워졌고요. 해산물 같은 거 드실 때 조심하셔야 방송 나오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네. 자, 그러면 우리 송률 매니저님 지난주에 수익률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뷰 같이 해볼 텐데, 자, 밑에 한번 띄워주시죠. 네. 왜 헛웃음을 지으세요? 저도 할 말이 있죠. 네, 첨보 진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굉장히 좋았던 수급 현황 나와줬는데요.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 이렇게 강력하게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약간 시초가에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첨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송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지금 또 분할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첨보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전에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첨보는 이제 2차 전지 소재만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공정 소재 들어가는 화학도 지금 계속해서 생산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약간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방송은 이제 한 주 단위로 끊어가기 때문에 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첨보를 바라보는 특히나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더라고요. 네. 혹시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저희가 약간 세부 카테고리로 보면은 소재 부품 장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투자가 활발하게 집행이 될 때는 장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저는 소재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 이제 반사수의 기대도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올해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2차 전지 점유율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약간 공식적인 통계 내기 어려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점유율 1위가 단연 LG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성장성이라든가 시장성 절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장비에 가려져서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약간 다른 관점, 약간 분할 매수로 우리가 접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안 계신 틈을 타서 네. 2차 전지를 야심차게 가지고 왔었는데, 네네. 뭐 수익률 자체만 보면 좀 아쉽게 됐지만, 네, 그래서 예. 저랑은 안 맞는 걸로. 네. 더 장기적으로 네네. 보시면 분명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서 살펴보고 있는 다음 주 유망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역시 2차 전지 장비 다시 한번 가져오셨고, 네. 건설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한 곳은 좀 고개가 이렇게 되고, 한 곳은 빨리 PT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에서 가져오셨는지 한 분씩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간략하게. 2차 전지 사실 지난주에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네. 종목만 바꿔서 PT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어. 일단 지금 뭐 장비주들이 워낙 좀 잘 가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아직도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사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구간이고요. 제가 방송 앞전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하반기 때 가장 큰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가 2차 전지 내에서 장비 섹터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워낙 좋고요. 그리고 실적 그 성장폭 자체가 타 섹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만 보더라도 2차 전지 장비주는 반드시 포트에 넣어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장비주 쪽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님은 네. 건설. 네.
자극적인 섹터죠. 일단은 뭐 건설은 지금 채팅창에서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던 섹터 중 하나인데 6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유입되면서 리스크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요. 실적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가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포커스에 좀 여러분들도 집중을 하셔서 지금은 약간 달리 관점을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PT를 좀 들어봐야 할 텐데 어느 정도 예상이 좀 가능한 곳을 먼저 들어볼지 아니면 궁금한 점을 먼저 들어볼지 어떻게 뭐 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뭐 보통 마루타는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건설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자, 건설. 뭐 요즘에 부동산 심리도 하나둘 회복하는 지표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도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그 건설주가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송율 매니저님은 어떤 의미에서 건설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좀 힘이 나죠. 댓글창 보니까 약간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건설 첫 번째 장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형 건설주 대표 종목 4개 정도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뭐 DLEC라든가 다른 기업들이 있는데 창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일단 4개 가져왔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현대건설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대건설도 나쁘지가 않은데 그 밑에 GS건설하고 대우건설 보면요. 지금 이게 4개가 일봉 차트인데 바닥권에서 아직까지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면 이 이유가 나오는데요.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비교적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삼성물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미분양 사태가 있었죠.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져 있는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건설 같은 경우는 대형 건설주 위주로 말씀드렸었고요. 반면에 중소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딱히 달리 피할 수 있는 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삼성물산이 대표적으로 잘 대처를 했는데요. 일단 주택 비중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침체에서 비교적 덜 영향을 받고 자유로웠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주택 실적이 오히려 강화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택 실적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고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약간 주가는 지지부진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사업 부문의 방어로 인해서 주가가 나름 선방을 했고 실적도 나름 선방을 했었습니다. DLEC나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약간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 아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에 있던 게 대우건설인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직격탄 맞았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차트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던 부분인데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건설을 말씀드리냐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금리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 동안 동결했었죠. 동결했었는데 여기 좀 자세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 4개월 연속 하락 이렇게 나와져 있고 또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어느 정도 반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KRX 건설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한 달 동안 8%가량 반등을 했었는데 보통 KRX 건설지수가 반등을 할 때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겠구나 하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약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밑에도 보시면은 금리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금리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원자재 인상 우려 이런 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전에 금리를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파트 가격이죠. 아파트 가격인데 전국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작년 1월부터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올 1월부터는 거의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 주간 변동률인데 마찬가지로 1월부터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올 1월부터는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는 이어져 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위주로만 보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약간 해외 대형 수주 파이프라인을 많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국내 관련된 내용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루 전에 나온 내용인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지조성 공사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7조입니다. 7조. 7조인데 이 공사 계획이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공사를 수주하는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연매출 1조 4천억 가량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따내었다고 우리가 봐도 무방한데 우리나라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죠. 토목 공사만 연매출 1조가 넘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형 공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원래 앞전에는 공사 기간이 9년 8개월이었습니다. 9년 8개월이었는데 이게 약 4년 8개월 정도 단축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점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약간 주택 미분양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해외 지금 여러분들도 뭐 대표적으로 네옴시티도 그렇지만은 지금 중동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4개 회사 정도 보이실 텐데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GS건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각 회사마다 올해 수주 목표를 보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10조가 약간 넘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8조, 그 밑에 대우건설 2조 조금 안 되고 그 밑에 GS건설 5조 정도 되는데 약간 지역들을 보면요. 사우디, 카타르 약간 거의 중동 지역 위주로 좀 어느 정도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중동 같은 경우는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시들하던 건설주 해외 수주 기대감의 존재감 쑥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최근에 일주일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건설주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린 우크라이나로 간다 하면서 이제 재건주 열풍 관련 내용인데 이게 조금 약간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차관과 MOU 협약을 얼마 전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무려 1,200조 가량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대형 보건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주들 중에서도 약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내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심리 그리고 해외 수주 이를 근거로 건설 업종을 함께 꼽아 주셨고요. 우리 다 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음 주 준비하면서 네. 건설 업종도 살짝 눈여겨 보셨어요? 일단 수급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기관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만든 것 같은데 담아놓고 오르면 이제 하반기 때 수익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담는 중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보고 들어가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건설 경기가 좀 살아나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공통되는 의견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9회조 다음 주니까 다음 주에 과연 바로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조금 남는 것 같아요. 민수 아나운서는 혹시 뭐 궁금한 점 없으세요? 전 2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댓글창에 딱 이게 올라왔어요. 기본충실님께서 소외 섹터도 이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2차 전지 상승 섹터에 계속 올라가게 될까요? 했는데 2차 전지를 말씀해 주셨고 건설을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2차 전지가 대세 상승을 보일지 아니면 많은 댓글창의 의견처럼 수급이 한 번쯤은 건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에 비중을 두신 거죠? 아니요. 근데 왜냐면 이게 포트폴리오를 짤 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인 뭐 수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빠른 매매를 좋아하시면 당연히 2차 전지가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빠른 매매가 오히려 2차 전지. 그렇죠. 아무래도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네. 다만 이제 2차 전지 중에는 이제 또 비싼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리스크가 있고 또 중요한 게 대바닥권에 있는 건설. 하반기 보면은 사실 건설주 무난하게 베팅해 놓고 신경 안 쓰고 딱 그러기 딱 좋죠. 알겠습니다. 네. 방금 또 우리 밑에 나왔던 댓글창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어떤 댓글창이 나왔었죠? 기본 충실리. 기본 출신님께서 부동산 경기 침체의 PF 위험에 건설 섹터 안 좋게들 보는데 건설 섹터가 지금 대바닥, 날바닥이라서 왠지 다음 주 수급이 들어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별 4개나 주셨다고 하는데 역시 지금 건설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바닥권이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까요? 네, 여기 그냥 지하실 10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PF 리스크, 뭐 미분양 사태 다 더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서 점진적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대바닥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꿈틀대고는 있지만 네. 또 최근에 시멘트랑 레미콘 네네.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게 발목을 잡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또 이제 그런 리스크에 나름대로 잘 대비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트가 많이 반등폭이 컸었는데요. 이건 약간 종목 바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틀어서 볼 수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격탄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 건설사 특히나 어느 정도 유동성 자산을 확보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특히나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 큰 포커스, 큰 매출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해외에 큰 매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게 네. 아무래도 이제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새로 발행을 하더라도 지금 좀 인기가 없다고 해요. 반응들이 냉랭하다고 해서 대형주 위주로 봐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네. 뭐 송열 매니저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PT를 쫙 열심히 해 주실 때 채팅창을 보면 네. 건설 얘기는 하는데 보통 뭐 코스모 어떠냐, 2차 전지 어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저도 약간 언더도그마 기질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이렇게 좀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는 업종을 가지고 오시면 더 저도 마음이 가곤 하는데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건설은 좀 보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바닥권의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포커스보다는 해외에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댓글창 보니까 평소보다는 여론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송률 매니저님이 가지고 더안 온 섹터 좋아요? 얘기를 하면 아예 언급이 없어요, 댓글창에. 근데 오늘은 그래도 건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될 말씀인데 네. 아니, 처음 오셨으니까 여론은 네네. 어떤지 자, 아까 해야 될것 보니까 그 같아요. 가계대출 금리 얘기할 때 조금씩 반응을 보이곤 네. 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봤고, 그러면 또 우리 저를 포함해서 3명은 어떻게 들었는지 별점을 공개해 봐야겠죠. 그 전에 우리 정은은님께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정은은님께서 주신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건설에는 별 5개 드립니다. 진정한 재건수해주는 건설이죠. 라고 하면서 앞서 송율 매니저가 강조했던 또 우크라 재건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얹어주셨습니다. 별 심지어- 5개라고 하시고 심지어 6개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와. 정말 냉철하게 분석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또 냉철한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자, 저희 진행진 3명의 별점을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선방했습니다. 3개, 3개, 그리고 3개 반 주셨어요. 이유를 한 번씩 좀 들어봐야 할 텐데, 먼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대바닥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 포인트를 3개로 드렸고요. 그 밖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수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이미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새로운 뉴스는 없지 않나 해서 3개 드렸습니다. 임냉철 아나운서의 3개 평가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가긴 갈 것 같은데 이제 뭐 구해줘 다음 주니까 당장 다음 주에 수급이 좀 몰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별 2개 깎아서 3개를 드렸고요. 네. 3개 반 가장 높이 주셨어요. 좋아 보여서. 좋아 보여서. 네. 근데 일단은 이 중장기 포트 종목이라고 보면은 5개 드릴 수 있어요. 저 하반기 기대감이 확실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중단기면 올해 하반기까지 네, 하반기 정도 보면서 음. 넣어놓고 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만한. 덮어둘 정도. 사실 근데 저는 이제 빠른 종목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바꾸세요. 이렇게 구해줘 다음 주가 이게 또 다음 주를 또 기대하게 만드는 종목을 갖고 나야 되다 그쵸. 보니까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 반을 뺀 건데 그래도 뉴스 하나 나오면 또 뛸 수 있는 종목이라서 그렇죠. 네, 일단 뭐 많이 뺄 수는 없었습니다. 뭐 이미 금리 동결 뭐 이런 것들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 네. 진짜 이제 동결 딱 발표가 된다. 네. 그래도 뭐 영향 크게 없겠죠?
그것 때문에 크게 뭐 움직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송률 매니저가 가지고 온 건설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탑픽 힌트를 들어봐야 할 텐데 앞서서 계속해서 대형주 얘기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시더라고요. 관련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뭐 별점이 처참한데 실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업이익 무려 17%가량 증가를 하고요. 2차 전지 아까 댓글창에서 많이 언급해 주셨다고 하는데 폐배터리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시 뒤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픽 힌트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우리 송률 매니저님 이제 다시 자리로 모시고 박철순 매니저님이 가져온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라고 하면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 소재 부품 장비, 그중에서 장비를 특별히 선정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지난주에 장비를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들이 워낙 많은 섹터고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 장비 섹터의 장점에 대해서 또는 기대감에 대해서 많이들 뉴스로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주가 도대체 왜 관심이 필요하고 앞으로 왜 기대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PT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자, 2차 전지를 검색하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 오늘 내용이었는데, 오늘 뉴스였는데 코스피 개인 매수세 상승 출발, 2차 전지주 강세. 오늘 2차 전지주 괜찮았죠. 그리고 2차 전지가 뜨니까 물류업계들도 지금 사업을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2차 전지가 잘 돼야 수익을 나는 구조인데 2차 전지가 잘 될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쪽에 대한 다른 산업에서 봤을 때도 2차 전지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2차 전지 단물 끝났다고 이런 기사가 뭐 나왔었죠.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전지보다 더 지금 실적이 많이 오르고 있는 섹터가 있는지 그 부분만 봐도 사실 아직도 갈 수 있는 룸은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로 갈수록 좋다. 일단 이연됐던 매출들이 지금 대부분 하반기에 많이 지금 정상화가 되거나 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하반기 때 2차 전지주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일단 지금 2차 전지 제가 차별화된 실적 기대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일단 중국 경쟁사와의 격차가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금 2018년도 8월부터 2023년도 24년도까지 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위에 있는 선 검은색 선은 중국 평균 기업들의 장비 기업들의 평균 PER입니다. 12개월 포워드 PER인데 그리고 밑에 있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황색 선, 요 선 같은 경우는 한국 장비 기업들의 평균 PER인데 보시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과거에는. 지금 실제로 보시면 2021년도 중반까지는 중국 장비 기업들이 훨씬 더 주가가 위에 있었습니다.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받았었는데 그때까지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중국 회사들이 사실 증설 모멘텀도 좀 있었고요. 증설에 포함해서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중국 장비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밀리면서 우리나라와 주가가 수렴하기 시작을 했느냐? 바로 2021년도 8월쯤. 이때 왜 그랬냐면 중국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이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중국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속도로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잘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평균 장비 기업들의 주가 수준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주가 수준이 거의 비슷해진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역전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증설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굉장히 수주가 많이 몰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올해 실적은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를 기대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기수주됐던 매출들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비주들 실적은 하반기로 갈수록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인데 주가는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들보다 저평가 매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일단 그리고 대규모 발주 기대감이 있는데 자, 기존 셀 3사,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장비 발주 규모 전망이 원래는 324기가와트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금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평가 나왔던 거는 뭐냐면 340기가와트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발주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장비 발주겠죠, 보통.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장비주가 먼저 수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발주 규모에 대한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내 3사 배터리 장비 발주 규모 추정 그래프인데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121%까지 발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나오는 발주 물량들이 밑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뿌려지면서 낙수 효과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향 조정이 더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 아리조나 공장 같은 경우가 다음 해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주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들어옵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올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요것 때문에 더 상향 조정이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르코르라든지 아니면 노스볼트 같은 유럽 기업들, 요 기업들도 우리나라와 거래를 하고 있죠. 여기도 이제 발주 물량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거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셀 기업들 발주가 우리나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규모 발주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표냐?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제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시즌을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LG에너지솔루션은요, 일단 3분기부터 어마어마하게 발주가 쏟아질 겁니다. 보시면 지금 몬타리오에 있는 스텔란과 조인트 벤처도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미시건에 있는 GM과 조인트 벤처가 있고요. 그 밑에 또 미시건에 있는 자체 공장들 여기서부터 발주가 나올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LG에너지솔루션 엄청나게 발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에도 계속 발주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분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좀 느리죠. 하지만 올해 4분기부터 발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 발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발주가 나오는 우리나라 셀 기업들 세계에서 나오는 발주 물량 중에 70% 이상을 아마 LG에너지솔루션이 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과 장비 거래를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 같은 경우는 더 큰 실적 성장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장비 기업들을 일부러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 뭐 전극 공정도 마찬가지고요. 조립도 마찬가지고 활성화라든지 자동화 장비 다 괜찮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극 공정 쪽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조립 쪽에서는 사실 노칭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칭 쪽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활성화 쪽은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동화 쪽은 사실 진입 장벽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자동화 설비는 대세 트렌드입니다. 전 세계가 인건비 올라가고 다 계속적으로 비용을 줄여야 되고 또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자동화 설비 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은 좀 낮긴 해도 보통 정도 되지만 그래도 수주 물량은 계속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진입 장벽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마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극 같은 경우는 믹싱 쪽에서는 지금 마진율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진입 장벽도 높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으면 당연히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마진율까지 좋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진입 장벽도 높고 마진율도 높은 그런 공정에 있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좀 마진 낮고 진입 장벽이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더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수주가 엄청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그 회사별로 전부 다 받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일단 지금 수주 잔고가 역시나 지속 성장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분기 때만 보더라도 1분기 때 보더라도 지금 91% 정도 작년 대비했을 때 91%나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5.7조 정도가 주요 업체들의 1분기
주요 업체들의 1분기 주요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5.7조 정도 이상이 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SK온 같은 경우가 1분기에 발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장비주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수주 잔고가 엄청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은요. 올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장비주 이제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 수주는 뭐죠? 장비를 너네한테 넘길 테니 나 돈 줘라 이런 계약서잖아요. 사실 공급 계약서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직결이 됩니다. 연기는 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시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실적이 수주계 잔고가 많은 기업들은 실적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배터리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사업 보고서를 보시거나 분기 보고서 들어가셔서 사업의 내용 쪽에 들어가시면 발주된 내용들, 수주 잔고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뢰감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수주 잔고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급들도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재주들 굉장히 자극적이죠. 물론 소재주도 좋지만 조금 더 안정성을 찾는 분들이라면 장비주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소재주 대비했을 때 주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가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비주가 소재주들보다 사실 멀티플을 좀 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 때 수주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의 시대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장비주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박철순 매니저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역시나 실적인 것 같아요. 배터리 3사 관련해서 수주 기대감 그리고 호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까지도 더 장기적으로 쭉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으셨어요? 아닙니다. 당연히 또 2차전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인데 컴백 기념으로 2차전지 가지고 오신 거죠? 아닙니다. 아니요? 컴백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라 지난주에 불참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원래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근데 지난주에 가지고 왔으면 장비, 소재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어떤 걸? 장비입니다. 지난주도 장비, 이번 주도 장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공략주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매매까지 확인을 못 해드리잖아요. 네. 소재주는 사실 조금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미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네.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거에 의해서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주가 이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폭발하게 성장하면 주가가 느리더라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결국 장비주를 보는 게 좋다. 안정성도 있고 실적도 성장하니 주가도 따라갈 거다. 그러면 이런 다음 관점입니다. 주만 봤을 때 장비주 중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종목들이. 거기서 가장 포인트로 봐야 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은 시장 점유율을 보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점유율. 공정별로 예를 들어 뭐 전국 공정에서도 뭐 전국 공정은 TSI가 뭐 1등이고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윤성도 있죠. 윤성 FNC. 보통 양대 산맥들이 있는데 네. 그런 기업들 동시에 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같이 움직여요. 근데 내가 딱 요 하나만 사면은 네. 꼭 얘가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꼭 내가 그래서 사는 종목만 두 안 개를 동시에 잡는 게 좋습니다. 아. 뭐 두 개 정도는 살 수 있잖아요. 분산 투자니까요. 네. 그래서 공정별로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1, 2위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게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초심자 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도 접근하기가 쉬운 반면에 이 장비주는 채팅창에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많은 것 중에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관련한 얘기 잠시 후에 탑픽 힌트를 통해서 들어보고요. 들으면서 혹시 네. 뭐 궁금했던 점? 뭐 2차 전지는 계속 매주 제가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2차 전지 장비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2차 전지 다 좋은 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고평가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2차 전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미래의 밸류에이션을 끄집어내서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하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보다 반도체보다 2차 전지 장비를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네. 당연히 실적이 좋잖아요. 반도체 아직 업황이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반도체 뭐 낸드라든지 아니면 디램 같은 경우 약간씩 올라오는 것들은 그쵸? 있지만 네. 물론 중장기로 담긴 좋은 시즌이에요. 반도체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너무나도 좋고 수급이 많이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단기 수익률도 좋을 수가 있는 상태고 배터리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랐으니까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멀티플을 엄청 땡겨왔다.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약간 전기차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은데 네. ESS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ESS가 발전을 안 하면 네. 신재생 에너지 다 못 써요. 그렇죠. 그럼 어디다 저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배터리는 계속 지금 써야 되는 곳들이 많고 미래 성장 사업들은 대부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배터리를 너무 전기차에만 포커스를 안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래서 배터리가 굉장히 좋다 그만큼. 요겁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 선택해야 된다면 반도체랑 2차 전지 중에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건설이죠. 저는 건설입니다. 뚝심 대단하시네요. 네. 다음 주에 어떤 얘기 하실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이러고 다음 주에 반도체 네.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은는님께서 송률 매니저님은 백돌, 그리고 박철순 매니저님은 흑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상 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뭐 흑백 네네. 좋아하셔서 입으신 겁니까? 이런 아니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얼굴이 약간 까맣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날에는 약간 흰 거 입어줘야 되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흰색 옷을 입고 왔는데 박철수 매니저님이랑 뭐 다 잘 어울리셔가지고 그래서 별점 좀 짜게 드리고 싶은데 또 2차 전지여가지고 이 흑백 어렵습니다, 혹시 저는. 네. 좀 우리 미래에 대한 뭐를 밝음과 어둠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정은우님께서 그렇게 이제 깊게 생각하셔서 쓰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아무래도 옷 때문에 저렇게 쓰신 것 같은데 뭐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매주 그냥 약간 다른 거 입고 오는데.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네. 바둑 중에서 흑돌이랑 백돌 중에서 흑돌이 조금 더 세죠. 고수의 영역 아니에요? 맞아요. 오. 맞아요. 맞죠? 고수, 아, 하수인가요? 되게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들었는데 예,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강하세요? 그럼요. 네. 이런 이미지. 네, 오늘 처음 방송이라서 제가 더 깊게 우리 송률 매니저님을 알아가는 것 같고, 네. 그냥 저도 그냥 질문 드리면 앞에서 나왔던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저도 궁금한 점이 다 비슷해가지고 굳이 지금 이제 소재 쪽으로 조금 더 굳이 따지자면 네.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덜 주목해야 하는 거는 이제 올라갈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먹을 게 더 많기 때문에 장비를 가져오셨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 전부 다 실적 기대하면 좋아요. 왜? 전반 산업이 워낙 지금 그쵸. 활성화돼 네. 있고 수요가 많기 때문인데 장비주가 이제 밀렸던 이 이연수들이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반영이 안 됐던 거.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까지도 수준을 계속 늘었어요. 근데 1분기 때 장비주의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거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게 밀렸어요. 그래서 매출 반영 인식이 좀 느려졌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1분기에는 반영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2분기에 이제 됩니다. 2분기부터? 되는 게 시작이 되고 네. 3분기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 반영될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증설을 해서 증설에 대한 기대감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실제 매출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네. 아니,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저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별점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댓글창에. 그러니까요. 우리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 기능 많이 활용해 주시고 별점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밑에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별점도 많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철순 매니저님의 탑픽 힌트. 우리 별점 공개해야죠. 우리 거로 공개 안 우리 했군요. 거 공개해야죠. 네, 저희 세 명의 별점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3개 반, 3개 반, 4개. 오늘은 좀 흐름이 비슷해요. 저랑 같으시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하나 더 얹으시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유는요? 일단 창의성 측면에서 하나 반을 삭제시켰고요. 너무 뻔하다. 네. 그 댓글창에서도 2차 전지는 묻지마 5개 드립니다라고 김태경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창의성 측면에서 조금 깎았다. 어려운 내용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새로운 걸 가지고 와주세요. 구해줘 다음 주에서. 저 2차 전지 새롭게. 거의 몇 개? 이번 주에 두달 만에 종합상사처럼 갑자기 튀어오를 수 있는 거 그런 거. 건설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개 다 얻었네요. 2차 전지와 건설 오늘. 저도 오늘 뭐 두 분을 만나 초면이기 때문에 약간 탐색전 의미에서 3개씩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2차 전지니까 조금 더 가지 않겠나 해가지고 반 개 더 얹어서 3개 반 드렸고요. 우리 네. 송률 매니저님. 네, 이번 주에 아무래도 반도체 위주의 수급이 들어왔다 보니까 계속해서 약간 이렇게 핑퐁 장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래도 장비 쪽 한번 수급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4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평점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탑픽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장비주 탑픽 힌트는 바로 요겁니다. 내가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1위를 지금 고수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실적 얘기도 계속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 상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종목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두 분 다 다시 자리를 하셨는데 이제 종목 얘기를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할게요. 송일 매니저님, 네. 그 건설 얘기를 하시면서 탑픽 힌트까지 주셨는데 채팅창에서 네. 추측이 난무합니다. 네. 근데 제가 슬쩍 봤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전 뭘 가져왔죠? 뭘 가져오신 겁니까, 정답이 대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분명히 정답이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꼭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모멘텀이 묻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종목은 GS건설입니다. 네, GS건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4개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 3번째 있는 차트였는데요. GS건설 같은 경우는 신사업 부문을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근한 10년 동안 매년마다 신사업 부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해 왔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 세계 10위 랭크 되어 있는 수처리 업체, 스페인에 있는 이니마 업체를 인수했고요. 이 이니마를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신사업 부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지금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진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베트남 그리고 브라질에도 추가적인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 해수담수와 신사업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에도 진출했는데요. 지난 3월인가요? 지난 3월에 1,100억 원을 출자해서 자회사 에너지머티리얼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선행업체와 제휴를 맺고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진출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출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실적이 예상되는 게 바로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인데요. GS건설 아까 탑픽 힌트에도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17%가량 증가를 합니다. GS건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해외 매출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켜봐도 좋을 기업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차트가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21,400원인데 매수가는 21,400원부터 21,050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3,400원, 손절가는 19,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종목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과연 오늘 탑픽으로 가져온 종목 뭐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GS건설이었고요. 목표가 23,400원까지 잡아주셨어요. 질문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거의 채팅창에서는 IS 동서로 대동단결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분위기가. 네네. 비교했을 때 좀 어때요? 약간 포커스 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IS 동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형 건설주 랭크에는 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GS건설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국내보다는 해외 비중을 크게 두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신사업 부문 그리고 폐배터리 모멘텀도 더해져 있기 때문에 GS건설을 가져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건설이라고 해서 건설만 하는 기업이 있고 약간 다른 신사업 부문에 많이 진출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그 예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약간 한 테마보다는 그래도 최소 2중 테마에 속하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건설 업종 그리고 GS건설 잘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저는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이 가져오신 탑픽 종목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가능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P&T입니다. 아마 2차전지 장비 쪽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아는 회사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회사가 국내 장비 업종 중에 선도 기업이라는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국 공정에서 뭐 코터라든지 아니면 슬리터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국내에서는 뭐 부동의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 유럽 기업들 굉장히 많은 글로벌 대형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과 거래를 꾸준하게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2차전지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회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하반기 때 추가 발주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과점에 대한 수혜 전망인데 사실 재작년까지는 일본의 이제 히라노라는 회사가 원래 좀 그 전 세계 1위였어요. 시장 점유율이 코터 쪽에서.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P&T가 작년 기준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히라노가 지금 한 매출액이 한 3천억 원이 좀 넘었었는데 이 회사는 쿼터 쪽에서 4천억이 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에서 2배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마진율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탈환한 상태고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히라노라는 회사, 일본의 회사 같은 경우는 증설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거의 없거든요. 잘 증설을 안 하는 회사다 보니까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 이 PNT와 2등인 히라노의 격차는 계속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2024년도에도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 지금 수주한고가 한 2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계속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제 LG에너지솔루션의 발주 기대감이 하반기에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수주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역시나 수주 기대감은 훨씬 더 높아지면서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주가도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24년도에도 50% 이상.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순이익이 40% 이상 성장하는데 내년에는 또 올해 대비 50% 이상. 굉장한 성장률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PER을 말하는 게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잖아요. 거기서 사용되는 게 우리가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인 PNT. 뭐 지금 약간 정고점이 그렇게 멀진 않아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정고점만 가도 괜찮은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눌릴 때마다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니까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매매할 때 종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값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55,100원부터 56,300원 선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에 있는 제 2매물대 영역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 6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하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1매물대죠. 그 정도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3,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NT 말씀을 해주셨고요.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그 전에 윗꼬리가 좀 길게 남아 있는 게 보여서 네. 그 부분에서 가격이 올라왔을 때 좀 대응 전략 짧게만 네,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매물대 부근이 어떻게 보면 4월 달에 있었던 두 번 터치했던 고점 부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갔다가 계속 윗꼬리 달고 밑에서 눌러줬는데 사실 지금 왜 그랬냐면 작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달 5월 말, 6월 초, 요때 고점에서 지금 계속 눌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한번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를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매물 저항 맞고 밀려내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한 6만 원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음봉 달고 밀려 내려오면 잠시 현금하셨다가 또 다시 지지선 만들고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오래 끌고 가도 되는 실적 주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매니저님, GS건설 그리고 PNT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못다한 속 시원한 이야기들이 있으실 텐데요. 송률 매니저님부터 밴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건설주가 대부분 지하 10층, 20층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수로 봐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하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님. 네, 오늘 말씀드렸던 2차전지 장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여러분들께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까지도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직접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자료들, 다양한 자료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이라고 검색하시고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별점 정리 임민소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순 매니저와 송유일 매니저 두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컴백하자마자 2차전지 그중에서도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1점을 받았습니다. 과거 중국의 장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였었는데요.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국내 장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때문에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실적 상저하고가 전망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2차 전지의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장비 쪽으로의 발주량도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관련 토픽으로는 PNT를 가지고 왔는데요. 독과점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고요. 2023년과 2024년 최대 실적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좋네요. 다음은 송률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9.5점을 받았습니다. 최근 시들시들했었던 건설주가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존재감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설주 탑픽으로는 GS건설을 선택했는데요. 신사업에 대한 성장과 폐배터리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실적 또한 성장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이네요. 투자 시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송가람 최진용 매니저의 섹터 레드앤블루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